네, 지금부터는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마켓 1타 강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또 슬금슬금 밀리고 있습니다. 전강 후 약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인데 네. 결국에는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 문제인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슬금슬금이 아니라 그냥 쭉 빠지고 대놓고, 있다고 네.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오전에 왜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 오전에 정도로. 매매하신 분들은 네, 그렇죠. 참 그 속임수가 많은 장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사실 오늘 코스피가 거의 2% 넘게 올라가다가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거의 돌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도대체 왜 그럴까? 누가 또 범인인가? 우리가 좀 범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달러도 뭐 빠질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그러면서 환차익을 보려고 빠진다 외국인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 점심시간 기준으로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자막을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하락 포지션 추이. 예. 계속 뭔가 물타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4천이 다시 한번 넘어간 상황인데, 이 손익분기점이 코스피 200 선물 기준이거든요. 524.50. 이거를 이제 환산하게 되면은 3,7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3,600 초반이었는데 거의 100포인트를 단가를 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곧버스 단가를 낮춰놨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사실 현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마른 상황이죠. 주체별로 보게 되면 개인, 뭐 기관, 투신, 외국인들 1,000억 이상으로 사고 팔고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각 시장마다, 거래소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제 한 1조 원 정도 환매수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쇼커버 때문에 이거 셧다운 풀리고 같으니까 약간 좀 이제 다시 또 이제 뭔가 손절 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또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직도 멀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가 종합증시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300포인트면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야지 외국인이 수익 나는 구조예요. 지금 얼마 손실이죠? 6,780억 손실이죠. 아직은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과연 1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계속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장 끝날 때쯤에 1타 강사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정리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좀 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외국인들, 결국은 이제 오늘의 범인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시장이 좀 약세인데, 어느 정도 이제 12월 초부터는 이제 QT가 종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QT가 이제 긴축이잖아요. QT가 종료되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 있는 이제 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QT를 한다는 건 뭐냐면, QT를 한 6개월 정도를 지속하잖아요. 금리를 한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내리는 효과와 그 정도로 유동성들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쪽이 무엇일까? 이게 떨어졌을 때 뭔가 떨어지고 있는 장세에서 뭔가 사야 되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좀 언급해 드리면, 뭐 오늘 결론은 뭐 신광석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변화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저는 코스닥 당연히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전에 뭔가 이제 흔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나델라 CEO가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현재 CEO니까 알잖아요. 빅테크니까. GPU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자, 어쨌든 간에 칩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급도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부족해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현재도 꽂을 곳이 없는 칩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신규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기보유자분들이야 뭐 익절 라인 제시해 놓고 거기서 깨지면 매도가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SK하이닉스를 담겠다, 대덕전자 담겠다, 심텍 담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판주들까지 올라가는 배경들은 뭘까요? 아시다시피 D램에 대한 DDR3, DDR4, DDR5까지 부영칩인 DDR3까지 DDR4, DDR5가 쇼티지가 나니까
거기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구매자 입장이잖아요. 구매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반도체를 사는 입장에서 현재도 꽂을 곳이 없는 칩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인프라가 없어서. 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고 지금 이 칩들이 쌓이고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력이 이제 새로운 석유가 될 것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런 이제 SNS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구리 쇼티지에 대한 가능성들도 뭐 도표 보면서 뭐 표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과거 사례를 좀 보게 되죠. 과거 사례에서는 클라우드 붐 이게 뭐죠? 예, 이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당시였잖아요. 인터넷이 막 시작되고 막 하면서 이때 당시에 클라우드 뭐 이때는 뭐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게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좀 투자가 됐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당연히 수급이 좋았다. 이때도 이제 반도체 좋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현재는 AI 붐인데 지금 병목 현상들이 뭐냐면 전력 인프라나 냉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요 비용은 지금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다. 그러니까 칩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 칩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인프라 센터, 데이터 센터가 좀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AI 버블론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버블을 좀 이제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뭔가 칩을 꽂고 싶어도 데이터 센터 돌리고 싶어도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깐부치킹에서 회동했던 젠슨원 회장이 10월 달에 한 인터뷰 내용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예, 더 타임스에서 갖고 온 보도 자료고요. 10월 8일 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젠슨 회장이 대학교 4년제 졸업 안 해도 6자릿수의 연봉을 벌 수 있다. 이게 뭐죠? 억대 연봉이라는 거죠.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뭐 SNS에 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의 직업에서 가장 고액 연봉자들은 여기 나오죠.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와 같은 숙련된 직종 종사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죠? 결국은 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데이터 센터 만들고 전력 인프라 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6년도는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뭔가 주도 섹터보다는 이게 산업에 대한 핵심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이쪽이 어쩔 수 없는 26년도, 27년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결론을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쓸 때 쓰고 또 안 쓸 때는 잠깐 또 잠가 놓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필요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도달해 볼게요.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였죠. 바로 이쪽입니다.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면 Prepare for Battery Shortage라고 되어 있죠. 배터리 쇼티지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를 이제 생각하고 탑승하는 것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는 모든 게 많이 들어가죠. 드론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ESS에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쇼티지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요. 잠시 뒤에 그 대장이 될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타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전력 관련주가 나오나 싶었는데 네. 결국에 결론은 2차 전지 쪽으로 났습니다. 어떤 종목, 일타 종목일까요? 네. 뭐 제가 셀 업체는 편입을 안 했더라고요. 완성팩 업체는 편입 안 하고 대부분 이제 핵심 소재라든지 장비 쪽만 좀 편입을 했었는데 한 달 전부터 셀 업체를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뉴스가 나와서 오늘 올라갔다가 지수 밀리면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가 47만 2천 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ESS가 키워드일까요? 네, 뭐 ESS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 팩, 셀을 뭐 완성팩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점유율로 봐도 당연히 삼성 SDI보다는 위에 있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3사 중에서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 미국은 9월 달에 끝났고요. 중국은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반사 수혜도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26년도부터 이제 중국산 ESS에다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어요. 48%라고 예,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사수혜 자연스럽게 누가 받을까요? 그럼 빅테크들은 누구의 ESS를 쓸까요? 중국에서 생산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ESS를 쓸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번 LG엔솔 지난번에 소동도 한번 있었잖아요. 예, 공장 짓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시어닝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전력 병목 현상.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불가능하죠. 이게 뭐 1년 안에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칩이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목 현상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폐 장치를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ES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인 연말이나 연초까지의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목표 가격은 60만 원 선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3만 원 선.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23년도에 물리셨던 분도 대부분 구출하는 단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 아래로 떨어질 일은 크게는 없지 않나 싶기 때문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투자텔미 때 네. 살짝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미국의 ESS 공급망 강화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셀 업체들의 수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가면 바이오 네. 얘기 들을 수 있어요. 2차 전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둘 다 계속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차트 매일매일 말씀드리면서 수급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모레 약간 이제 하원 표결이 있는데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게 제 예상과 다르게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 4시에 신광석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 1타 강사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NBN골드의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